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죠. 미국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바로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3%대까지 급락을 하다가 그거를 강하게 받아 올리면서 플러스 2%대 마감을 하면서 저가 기준 5%나 되는 강한 반등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반대로 금요일 미 증시는 플러스 1%권에서 마이너스 3%권으로 고점 대비 또 마이너스 4%가 빠지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좋은 소리 하나 없고 또 지수도 올해 연중 고점에서 이미 마이너스 35% 가까이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10월 14일까지 채권 매입 프로젝트를 종료를 앞두고 있었던 영국의 중앙은행에서 일단은 채권 매입을 이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 영국의 국채 금리가 어떤 수준으로 움직이는지 일단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시장에 말들도 많고 지금 호재에는 둔감하고 악재에는 굉장히 또 크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목요일만 하더라도 시장의 그런 반등은 어찌 보면은 바닥권에서 어, 강한 매수 대기자들의 흐름이라고도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락바텀 구간에 와 있는 증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악재라든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나 많고 지금 연준의 굉장히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 속에서 3분기 기업들의 이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직도 시장을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난주에는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 정도에서 바닥을 잡아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많았었는데요. 근데 아직도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다행스러운 거는 주말 사이 이제 미 증시가 끝난 이후죠. 이후에 이번에 영국의 재무장관, 재정장관이 교체가 되었는데 그 교체된 장관이 전면 영국의 이 감세안이라든지 다시금 돈을 푸는 정책에 대한 이 긴급 제동에 대한 드라이브를 거는 부분에서 일단 하나의 희망을 좀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CPI, PC 물가지표에는 시장이 반등하고 기대 인플레는 급락하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흔들림이 많은 시장 상황 속 채권 금리의 추가 급등이 이어지는지가 이번 주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다시피 미증시는 뭐 거의 대부분의 업종 종목군도 좀 빠졌는데요. 은행은 뭐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좀 지켜는 봐야 되는데 은행 쪽은 좀 조심해야 될 게 부동산 관련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국내 은행은 조금 조심하고 오히려 채권 출신 관련된 해치 종목군들은 하나 정도는 계속 빼놓고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헬스케어 업종 그나마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 외에는 거의 대부분 강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날 국내 증시도 이러한 하락 여파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나스닥을 보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4%의 강한 조정이다 보니까 일단 국내 증시도 금요일 날 강한 반등을 상당 부분 되돌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네요. 거기에 카카오의 이 먹통 이슈가 카카오 그룹주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장시간에 걸친 서비스 중단에 따른 이 피해 관련된 부분은 아직 산정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확대되는지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날 뭐 시장 종합은 뭐 봐봤자 뭐 굉장히 시장이 뜨겁고 코스닥도 4%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4% 이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좋았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원달러 환율도 많이 내려왔었죠. 근데 여기 환율이 일단은 1,445원, 1,450원을 코앞에 뒀기 때문에 월요일날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바로 채권 금리의 추가 상승에 따른 파운드화 급락 그리고 그에 연동된 달러 인덱스의 급등이 나오는지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우선적으로 체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보죠. 지난 목요일 미증시를 보면 변동성이 5% 넘게 나오고, 또 금요일 날은 변동성이 4% 넘게 나왔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누가 봐도 좋은 이슈는 단 하나도 없으며 더 나빠질 이슈들로만 가득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온 반등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단기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서 숏 커버링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튀어 올라오는 현상이 나왔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 나와주었습니다. 또한 영국 감세한 이슈로 촉발된 채권금리 급등이 영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에 하락하는 모습까지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이어가 주었고, 이로 인해 국내 증시도 금요일 코스닥 4% 반등하면서 전일의 낙폭을 일정 부분 만회하면서 마감하는 것까지는 아주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 해외 시장은 또 다시 놀라움을 감출 수 없게 했는데, 목요일에 CPI 발표 이후 마이너스 3%까지 하락에서 반등. 이번은 영국발 감세 정책 철회 이슈로 장중 1% 상승해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 추세에서 다시 강한 다시 상승으로 큰 폭 전환을 하면서, 여기에 테슬라의 베들린 공장 셀 생산 중단, 아마존 제2 프라임에서 행사에서 25% 판매 감소 등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금요일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설명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시장을 관망태세로 봐야 된다. 적어도 10월 14일 만료 예정인 영국 채권 매입이 끝날 때까지는 확인해야 될 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래서 큰 대응은 하지는 않고 시장을 거의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장중에 이슈가 생겨서 단타 정도 하는 수준에서 좀 있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넘어야 될 산이 많다는 점이 주말 사이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시장인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시장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며, 어쩔 수 없이 지속 확인하면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오는 시점을 추적 관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의 하락은 크게 보면 인플레이션 고착화의 장기화, 아마존 행사 매출 25% 감소에 따른 경기 침체 이슈 플러스 영국 정책 리스크 지속,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듯한데, 이 중 영국 관련 신임 헌트 재정장관의 정책 변화에 대한 발언 등과 10월 31일 발표될 재정정책 세부사항 일정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다시금 타임테이블을 10월 31일로 고정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네요. 또한 중국의 당대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 22일 폐막하는데,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는 미중 관계에 대한 발언인데, 근데 이 부분에서 일단 중국이 그랬죠. 대만 관련 조국 완전 통일 반드시 실현 가능을 천명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존에 말을 했던 2027년도까지 이 군사준비태세를 완료한다 라는 부분에 좀 더 힘을 실었고, 미국과의 관계는 좀 더 마찰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관련해서 수혜 섹터가 또 시장이 안 좋을 때 들썩일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또 드네요. 그리고 금요일 국내 증시는 미 증시에 강한 반등도 있었지만,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 상장 철회가 불러온 이슈에 P2원 관련 긍정 소식 등 전반적으로 그간 폭락을 이어오던 서비스 업종에서의 강한 시세 분출이 나왔었는데, 반대로 주말 사이 카카오 목통 이슈가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카카오그룹주는 어쩔 수 없이 작살이 날 것이고, 반대급부의 네이버가 호재로 작용해 줄지, 아마 저는 호재로 작용해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타 데이터 이원화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이게 얼마나 많은 종목의 직접적인 수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화재로 인한 약간의 재난 성격이기 때문에, 재난 관련한 종목군들은 길어야 2, 3일, 그러니까 정말로 길어야 2, 3일 정도만 단기 시세가 나온 이후 전부 다 되돌림을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마 큰 이슈는 맞지만은, 이쪽 관련해서 짧은 매매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반대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수급주 성격이 강하죠. 종목 자체가
단순하게 이제 시가총액이 20조가 훌쩍 넘고 30조에 육박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걸 테마주 성격으로 대응하기는 어렵고, 강한 수급이 들어온다면, 최근에 낙폭에서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경쟁자의 몰락이 주는 반사 이익이 굉장히 커버릴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네이버, 중소형주에서는 뭐 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오픈 베이스 정도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리고 금요일 국내 증시는 미중에 그 미 증시에 강한 반등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최근 시장이, 저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최근 시장이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저도 이제 뭐 매매를 하면서 손줄도 많이 나가고 들쭉날쭉한 상황입니다. 뭐 잘 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최근 시장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저는 그래요. 트렌드가 매우 빠르다라는 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시장에 단기 플레이어들은 존재하는데 기존 종목군들은 매물이 많아 못 올라가고 단기 이슈 쏠림에 전부 쏠려 가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건 지금은 최대한 시장을 관망하며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락바텀 구간의 진입 여부에 체크와 더불어 이슈가 있는 단기 섹터만 보면서 시장을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 듯 하네요. 자, 시장 한번 보죠. 일단 해외 증시 보면 나스닥을 좀 볼게요. 강하게 급락을 하고 나서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거는 최근 급락을 했던 구간에서 이런 박스권 이탈 자리를 좀 올라오면서 마감을 해줘서 이런 구간에서 좀 지지를 하면 좀 더 보기 좋은 모습인데, 또 이 자리를 빠르게 음봉으로 내려가게 되면 뭐 방법은 관망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관망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지지가 3번 됐던 자리에서 붕괴가 되고 빠르게 돌렸으나 재차 내려가게 되면 하락의 가속도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최근에 들어갔다면, 뭐 이미 밑에서 물려서 끌려와 버렸다면 그거를 손을 쓰기에는 좀 쉽지는 않지만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포지션을 잡고 들어왔다면은 빠른 대응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자리고요. 자,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닥 기준에서 이런 추세선 상에서는 사실은 좀 더 내려올 구간이 아직도 있는데, 650포인트라는 자리는 사실 이 추세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고, 지난주 목요일날 그 자리에서 일단은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650포인트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일단은 1차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겠죠. 여기서 좀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가주면 좀 좋은 모습인데, 또 그게 시장 상황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는 반대로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거의 10거래일 정도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 전부 다 보시다시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지금 집중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에 들어오는 몇몇 종목군들 위주로만 강력한 수급이 연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에서만 사실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코스피는 이번에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코스닥보다 좀 더 강한 반등의 흐름이 나왔고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우량주가 최근에 수급을 바탕으로 좀 많이 밀렸을 때 단기 반등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다면은 대형주에서 최근에 가장 수급이 강했던 뭐 SK하이닉스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보는 게 뭐 작은 포인트에서 퍼센트 구간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자리로 저는 보여지네요. 자, 삼성전자부터 좀 볼게요. 삼성전자도 시장 대비 매우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죠. 이 정도면 정말 강한 흐름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매우 강한 흐름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삼성전자는 지수를 버텨주는 역할 정도만 하고 있지 않나 정도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를 한다면 SK 하이닉스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삼성전자는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일단은 이 구간이 강력한 저항 구간이죠. 시가 개파락이 나와서 이번에 추세대를 돌파한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뭐 단기적으로 좀 봐볼 구간 정도로 돼 보이고, LG에너지 솔루션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연속성이 뛰어난 종목인데, 일단 이 차트로만 봤을 때는 눌림은 61일 평, 돌파는 위를 돌파하게 되면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그림이라 시장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 테슬라가 좀 깊은 고를 파는 하락이라, 테슬라의 하락에 따른 국내 2차전지 하락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지난번에는 테슬라 하락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됐었던 구간인지라 이번에도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최근 염호에 대한 투자 이슈로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 강한 종목이었고 연기금과 기관의 연속적인 순매수가 이어지는 종목입니다. 최근 거래일만 봤을 때는 좀 많이 변화가 좀 있는 모습이라 수급적인 변화가 조금 뚜렷하게 좀 보여지네요. 이거 전부 다 연기금이 포지션을 잡으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을 하면서 내려온다면 단기 눌림 포인트가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2만원 선에서 포인트를 좀 잡고 보면 좋겠다 싶고요. 극대형주 기준에서. 자,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보죠. 카카오는 뭐 볼 것도 없이 아마 한 번 더 한 차례 급락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겠죠. 이번 악재로 빠지게 돼버릴 것 같고, 네이버를 볼게요. 반대로 수혜가 네이버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일랜드 갭이 뜬다든지, 혹은 금요일날 그러니까 월요일날 카카오 이슈로 인해서 같이 급락을 해버린다면 네이버는 반등하는 흐름이 저는 나와줄 것 같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네이버가 급락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네이버가 시가가 떨어져서 출발한다면 오히려 상승으로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카카오 네이버 이슈로 연결해서 데이터 솔루션 영상을 하나 더 남겼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서, 일단 대장주는 데이터 솔루션이라고 봐요. KI 뭐 NX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아마 시가를 봐야 알겠지만 평소에 끼가 그렇게 강한 종목이 아니니까 배제하고 데이터 솔루션, 오픈 베이스 딱 두 종목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몰라요, 아침에 어떤 종목에서 시세가 나오면서 움직여 버릴지 모르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를 하시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2차전지 대형주 에코프로비엠이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단기 이런 저항선 구간이라 당연히 금요일날 시장이 반등을 했어도 조심해야죠. 그래서 뭐 따로 금요일날 매매는 안 했고요.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BM보다는 좀 약하지만 전부 다 저항권이기 때문에 다시 내려와서 이런 박스권 구간을 지켜주는 흐름이 이어지는지 정도 체크가 돼야 되고, 포스코 케미칼도 다중바닥을 지으면서 가는지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는 이런 대형주들은 잘 버티는데 밑에서는 종목분들이 많이 비빌되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좀 많고요. 자,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 종목군들이 매우 센데요. 먼저 한미글로벌이 상당히 강하게 먼저 치고 갔고, 뒤를 이어서 유진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었고요. 금요일날은 세아 특수광이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금요일날 강했던 종목이 시세를 이어가는지 한번 한 차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세아 특수광 보면은 이렇게 강하게 시세를 주고 눌렸다가 또 올라가는 이러한 성격이 좀 많은 종목인데요. 이때도 분가하고 캡 뛰고 밀렸다가 또 올라가고, 또 그러면은 월요일 날도 미증시 약세 이후에서 캡하락 하다가 좀 밀렸다가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체크하면서 이 종목은 저는 월요일 날 한번 매매를 시도해 볼 것 같습니다. 매매를 시도해 볼 것 같네요. 그래서 좀 아래 마이너스권으로 내려왔을 때, 혹은 전일 종가 구간 언저리가 온다면은 세아 특수강은 봐야 될 종목으로 생각이 들고,
자, 그 밖에 SCI 평가 정보. 금요일날 정말 이상할 정도로 시장이 강한데 이 해치 종목이 좀 올라와서 개인적으로는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회원님들한테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간다. 시장이 너무 좋은데 해치 종목이 왜 올라올까? 왜 올라올까? 라는 뭐 생각은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시장 해치 종목을 끌어올렸는데요. 쉽게 죽을 생각이 없는 것 같네요. 종목 자체가 쉽게 죽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눌리면은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눌리지도 않고, 아무튼 이 종목은 이 박스, 이 악성 매물대 음봉 두 개가 있는데 이 음목을 잡아먹고 올라갈 때가 시세가 분출되는 또 한 번의 파동을 만들 수가 있어서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형국에서 해지 관련된 중소은행들은 사실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는 부실도 있기 때문에, 은행 관련된 부실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오히려 추심 쪽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추심 쪽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놀루스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인데 일단 강하게 이렇게 올라와서 쌀간 올라오고 이틀간 조정이죠. 이런 종목군들 음봉 3개 정도 나왔을 때 흐름 정도 체크를 해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하게 올라와서 눌려준다면 아래 구간에서, 그리고 금요일날 신규 상장한 잠시만요. 이놀루스 말고 OSP라는 종목도 이놀루스가 지난번에 신규 상장 이후에 또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반등을 해주는지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정도 함께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미중 관련해서 중국의 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에서 티플렉스라는 종목이 일단 좀 강하게 좀 마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연장선상을 타고 좀 올라가는지, 월요일날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 바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서 이런 종목군들 안에서만 좀 돈이 움직일 것 같네요. 그런 점 생각하시면서 시장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든 시장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뭐 시장 무리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도 시장 최대한 관망하면서 시장이 좀 안정되기를 기다리는 쪽으로 일단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네요. 다들 화이팅 하시고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